안녕하세요. 사바방송의 전생관입니다. 스타라이트 전입니다. 오늘 말이죠. 사바 브로드캐스팅에서 미국의 버락 후신 오바마 대통령님의 영부인이신 미셸 오바마 스트레이드입니다. 사바 오바마 스트레이드 정성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칼럼 인터뷰 시간은 말이죠.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경험한 초심리학적인 신기한 경험을 설명해드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려 1000년의 사원 앙코르와트에서 사바 브로드캐스팅 대표 전생관 본인이 말이죠. 그 앙코르와트에서 정주님의 어느 영가를 보았던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말이죠. 먼저 사바 브로드캐스팅 방송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자고자 합니다. 피구 이정재 CJ 엔터테인먼트 소속 경배우 탤런트죠. 피구 김민아 1차 학원 때 어원부도 세계 사건의 피구 장영자의 친동생 피구 장선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피구 장재현 감독이죠. 피구 박정민 탄기국총무 박사모델, 그리고 피구 이재인, 피구 정진영, 피구 진성규, 이렇게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전승건 본인의 사바 방송국을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매도하고 불교를 사이비 종교로 폄훼하고 종교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승건 본인이 말이죠. 사바 브로드캐스팅을 6천억 원대 가치가 있다는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자 말이죠. 스칼라이트 전 본인의 재산인 사바 방송을 자신들의 영화로 제작해서 무단으로 제작해 말이죠. 사바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사이비 종교를 인식하도록 하고 가짜라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하라는 것은 말이죠. 불교의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진원인 사바하, 온갖 것을 흡기해준다. 이런 의미의 사바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교를 사이비 종교로 만드는 사람 중단해야 합니다. 사바 브로드캐스팅 말이죠. 2018년 8월 10일 사업자 등록번호 701-02-0144를 성립했습니다. 바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사업자 등록 증표가 있어요. 사업자 번호 냈어요. 지금 이런 사바 방송을 말이죠. 무단으로 영화로 제작하거나 전성광 본인의 초심 영수를 마치 사이비 종교인들이 만들어서 영화로 제작해서 영화 속의 등장인물 목사로 제작해서 마치 사이비 종교를 쫓는 목사다 이렇게 해서 불교를 사이비처럼 만드는 거죠. 전성광 본인을 초심 영수를 개발한 전성광 본인을 전문가를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서 폄훼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말이죠. 지금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님에게 제출했어요. 이분들은 돈 많이 써서 말이죠. 가셔야 됩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로 가셔가지고 출석해서 피고인 진술을 내야 돼요. 제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전생한 그냥 가짜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이 모르고 제작했던 것은 아니겠고요. 알고 보고 이렇게 의적으로 가짜로 매도하고
사회비 정규자로 판매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명의를 해서 방송 관련 부분 들어서 부담을 위해서 무슨 약품의 원고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체결과가 있다. 피고 이정재, 피고 김민아, 피고 장재현, 피고 박정민, 피고 이재인, 피고 정진영, 피고 진성규 최저금융화 사과를 상향 정지 처분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사과그룹 캐스팅 시청자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유전자들은 꼭 엄벌에 채워줄 것이다. 법리가 한정한 한 번 내에서 엄하고 중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는 잠시 좀 떠나는 내용의 기사를 방송해봅니다. 잠시 마음 안정시키고 미국의 크리스찬 오바마 대통령의 연구인이신 미셸 오바마 호스트를 해당하는 사과 오바마 정성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성술을 잠시 보기 전에 말이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복싱 이벤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오는 복싱 스타 WBA 슈퍼 패더급 월드 챔피언 최영수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WBC 슈퍼 패더급 러시아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 복싱인들이 깜짝 놀랄만한 복싱 이벤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월드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 선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 파키아오 선수는 필리핀의 위대한 복싱 영웅이죠. 복싱 월드 챔피언이자 정치가입니다. 왼손 정통파 오토독스 박사에 사바 브로드캐스팅 스타라이트 전 본인이 추구하는 복싱 스타일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매니 파키아오 선수는 8체급을 석권했습니다. 8체급을 석권했습니다. 한 번도 확인된 월드 챔피언을 8체급 석권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11번의 월드 챔피언을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복싱 스타일입니다. 사바 대표 스타레이트는 아니고 말이죠.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 무시무시한 월드 챔피언들을 말이죠. 링에 쓰러뜨리고 8체급을 석권한 월드 챔피언을 보면서 말이죠. 스타레이트는 본인도 말이죠. 마치 본인 세계 챔피언이라는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스타레이트는 본인이 추구하는 복싱 스타일 왼손잡이라고 말이죠. 왼손잡이 굉장히 영리한 복싱을 적당한 스타일 펀치 정확한 타이밍 이런 선수 말이죠.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11번의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줘요. 매니 파키아오 선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스타일로 복싱 월드 챔피언 8차례, 8체급에 11번의 월드 챔피언이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마치 제가 복싱 선수, 복싱 챔피언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죠.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 말이죠. 스타레이트 전 본인과 말이죠. 쌍둥이 의형제로 알려졌습니다. 왼손잡이. 똑같습니다. 매니 파키아오 선수의 그런 말이죠. 신장, 위치, 체중, 스타일, 왼손잡이. 아주 똑같습니다. 쌍둥이 의형제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복싱 메인 이벤트가 미국 라스베가스 MGM 그런 특설링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세계적인 복싱 스타 월드 챔피언 최영수 선수가
필리핀이 나온 세계 속의 복싱 슈퍼스타, 월드 챔피언 매니 파키오. 세계적인 복싱 빅 이벤트가 열릴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복싱 이벤트를 말이죠, 상사시킬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스탈라 대전 전승환군입니다. 사바 브로드캐스팅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사바 브로드캐스팅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말이죠, 세계 복싱 이벤트 연구가 날아오는 기대하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미국의 허락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이십니다. 미셸 오바마 코스프레 되는데 사바 전성설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비한 유령 사바하와 좌선으로 미셸 오바마 코스프레님 기운을 보겠습니다. 점성술의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점성술의 카드, 선택된 카드는 말이죠, 대단히 좋습니다. 재산폭과 재물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정의 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카드는 이 정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말이죠,
미셸 오바마 포스트 레이디의 영문 성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문 성명. 미셸 여번 로빈스 미셸 미셸 먼저 미셸에 담긴 해석을 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악관이죠. 크라운, 신하들이면 대저택, 건강한 몸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백악관. 바로 대통령의 첫 번째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약과 좋은 가문, 대저택, 신의 경배, 모든 승리로 첫 번째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셸 라빈슨 포스트레이딩의 라본은 행복한 결혼이며 라본의 행복한 결혼이죠. 행복한 결혼이며 고향으로 승리해서 되돌아오다. 고향으로 승리해서 되돌아오다. 해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다. 고향에서의 새로운 서약 첫 번째 최고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크리스티안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라도 고향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대통령 포스트 레이디님의 남는 성명하고 말이죠. 통찰력이 매우 깊은 학문이 매우 깊은 선조께서 장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미셸 오바마 포스트 레이디님의 고향은 기후가 매우 따뜻한 곳으로 해석됩니다. 따뜻한 기운이 장명에서 해석되는 것은 말이죠. 재산이나 복식이 풍부하다는 뜻이며 첫 번째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바로 크리스티안 오바마 대통령님의 오바마를 이렇게 가져오셨죠. 이 기운이 말이죠. 굉장히 따뜻합니다.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님의 이렇게 성씨하고 가져와서 말이죠. 조금은 굉장히 이름에서도 말이죠. 행복한 결혼과 좋은 남자, 건강을, 신의 경배를, 승리를 이렇게 오늘 담겨 줬는데 여기에 밝은 해를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따스한 기운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궁합이 잘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쓰여져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티안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더 확실하게 포스트 레이디가 되신 것입니다. 같은 거죠. 그렇다면 사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바 사주는요. 1964년 1월 17일 생이시죠. 사바 사주에서는 말이죠. 좋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저축하고 검소하고 활달한 성향을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랑의 교실로 첫 번째 건강을 차지합니다. 모든 일에서 첫 번째가 되고 사랑도 첫 번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 포스트 레이디님이
영부인 대통령의 그 영부인에 대해서 보고요. 운명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죠. 선주의 바람대로라는 고향에서 선주에 대한 죄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성적인 기운, 이세들에게도 암성적인 기운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운으로 건강해지고 자녀들은 매우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매우 거대한 재물, 재산이 다음 해에도 매우 좋은 복이 있습니다. 매우 풍족하고 좋은 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바 오바마 스토리지 카드 정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드 정신에 대한 해석인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사랑, 행복과 인기자, 연예인의 의미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성이며 행복한 사랑을 가장 순종적인 사랑. 미셸 오바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의 여신, 인물, 수학의 여신, 계절의 변화와 결혼을 유지하는 유교 건장한 시입니다. 여성은 미셸 오바마 퍼스트레이디는 사랑과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 좋은 길이 열립니다. 동료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인간의 사랑 수 있습니다. 국가를 수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 달의 여신, 전승의 여신, 저승세계와 암흑, 마법 등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성격이 변하게였으면 인물에도 모든 여신입니다. 초기에 한의 몸에 긴 드레스를 의자에 앉았고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여신 이런 암흑의 여신, 마법 등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바로 말이죠. 미셸 오바마 포스트레이디님께서 법학과를 전공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 포스트레이디님은 말이죠. 새로운 해와 새로운 직장에서 매우 좋은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곳이라도 말이죠. 계속 상승전거에서 좋은 깊은 일만 있으시 있다는 것이죠. 미셸 오바마 포스트레이디님에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미셸 오바마 포스트레이디님에게 매사에 정성을 다해서 선조에 대한 죄를 지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키소스, 물건과 인계의 신이 지켜보아 사랑과 사업과 재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호신으로 삼는 렉키오식스라는 분야의 여신으로 백색 독수리 그것을 되는 젊게 신화에 등장하는 11의 여신 전가를 신격화한 존재 전가를 치르고 보는 분으로 치료됩니다. 천상의 빛과 상층의 대기의 신 창공 높은 하늘을 의인한 신 치료됩니다. 불사의 신의 숨쉬는 순수한 공기를 의미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들이 숨쉬는 탁한 공기는 반대되는 기분. 자녀들의 기운에서도 말이죠. 좋은 기운이 나타납니다. 매우 총명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리하고 명석화해서 어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복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재산운이 있어서 항상 행하던 그대로 성실함과 정성을 기록하고 좋은 운명의 여신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미셸 오바마 포스트레이디는
자녀가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좋은 눈으로 많은 제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에 자녀들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흩어지는 또 다른 아이가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좋은 성과를 표현해 주십시오. 표현해 주십시오.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참여라는 것은 바로 힐스의 농담 같은 경우 아주 명석한 천재적인 자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힐스의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님 하늘의 여신 감이라는 단에서 9신 중에 힐스의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아주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운명의 여신이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무슨 짓을 할 것입니다.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죽음은 긴장 상태에 힘든 상태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성술의 젊게에서는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허용은 미에서도 승리의 여신이 있게 외국에서 일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님의 바이올리즘은 100%로 매우 좋습니다. 건강운동 말이죠. 매우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건강하는데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습니다. 모든 기운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게 나오죠.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애정은 음악과 좋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은 말이죠. 여름이 가장 잘 맞는 계절입니다. 예경을 말씀드리자면 거대한 재물복, 거대한 재산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님의 사바 오바마 스타일의 정성스러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이죠. 천년의 사원, 앙코르 방송이 되겠습니다. 사바 방송, 세오 스타라이트 방송이 말이죠.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말이죠. 사바 방송에서 천년의 사원이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크메르 왕국 앙코르와트 사원에 대한 슬프고 아름답고 고귀한 크메르 공주 제이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방송 당일날 인터넷 모바일 휴대폰 전파 방해가 방송 상태가 보이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사원을 다시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일시는 말이죠. 2018년 12월 1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12월이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철 여행을 가려고 따뜻한 옷을 찾던 중에 말이죠. 캄보디아 시엠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코리아에어를 해외 탑승해서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었다지 비행기로 5시간 지난 목적지인 캄보디아 시엠리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지인의 식당에서 말이죠. 마련된 숙소에 여정을 타고 혼자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걸려는 거죠. 천년의 역사를 보니까 앙코와트 사원 가고 왔습니다. 앙코와트 사원 내부에는 내부마다 말이죠. 하나씩 말이죠. 감상을 하면서 뒤로 갔죠. 그리고 말이죠. 그 안에 건축물을 접해보면서 말이죠. 스타일이 좀 본인이 인증하시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에서 말이죠. 위에서 천정 지붕 쪽에서 말이죠. 이렇게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다 열리는 문이죠. 위에서 이렇게 열리는 문이죠. 아무튼 거기에서 위에는 그렇게 문이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문이 저렇게 있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가이드가 와서 말이죠. 그 패키지 여행을 온 여행객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설명을 하는데 말이죠. 그곳이 건축물은 고대 캄보디아의 크메르 국가에서 죄수를 사용을 시키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캄보디아 죄수들을 말이죠. 문을 열고 떨어뜨려서 거기에다가 죄수들을 사용시키는 것이었죠. 아래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서 바라보던 아래로 사형수들이 떨어져서 죽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죠. 거기를 보니까 밟고 있는 자리가 굉장히 음산하고 말이죠. 아주 그런 기분이 느껴졌어요. 크메로 국가의 앙코르산 옆에 상층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시설에 덮개식 통로에 말이죠. 마치 하늘로 가는 금망산의 길을 내어놓는 듯했습니다. 용가들을 인도하는 문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덮개 문을 열어놓으면 재색이 해드리고 있어요. 잿빛 하나죠. 마치 용가들이 말이죠. 원혼을 알려달라고 그 수십 미터 높이에 있는 재색이 하늘에 보이는 덮개식 공명을 말이죠. 고대 크메라국 앙코와트 산의 높은 상층부에 자리하였습니다. 오래전 캄보디아 크메르 왕국의 사용 방식의 재수를 그 통로 난간에서 떨어뜨려서 사용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수십 미터 높이에 놓여있는 정사각형의 네모진 덮개는 말고 통로를 열어도 그 밑에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보이는 그 네모진 덮개식 통로를 떨어뜨렸다는 걸 보겠죠. 이렇게 설명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말이죠. 저는 잠시 제 습관되는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세계는 게시판이었는데 픽션으로 나오죠. 추락하고 사망했던 장면을 잠시 떠올려봤습니다. 그 죄수들인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죄수들의 모습은 보이진 않았고요. 어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영광의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잠시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말이죠. 그 제주도 들어가고 땀 흘리기 싫어서 알바당 치는 그런 거 같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죠. 이제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을 지나쳐서요. 고대 크메라 왕족들이 왕국을 지키며 살았던 앙코르와트 섬을 지금 세밀하게 조금씩 관찰하면서요. 앙코르와트 섬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섬을 나오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 공장하고 말이죠. 고대 크메라 왕국의 삶을 느껴보면서 앙코르와트 섬을 나왔습니다.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크고 좀 앙코르와트 섬을 400여 년 전에 발견했던 거죠. 맞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의 역사는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 나올 때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원의 사람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앙코르와트 상층부에 위치한 그런 중간쯤에서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는 말이죠. 잘못 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 본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려고 하는 게 말이죠. 이번에는 거울 있죠? 거울이 햇빛을 반사해서 나한테 반사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또 없어졌어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을 저기에서 왜 그랬지? 들어갔죠. 그곳은 알게 됐어요. 그곳은 말이죠. 앙코르와트 사원의 전망대에 위치한 궁전의 공주가 자주 머물렀던 곳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게 됐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년 전에 살아있었음직한 크메랑국의 공주가 아름다운 흰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준 거죠. 나에게 비추어줬던 것이 햇빛을 보냈죠. 그 고대 크메라 왕국의 1000년 전의 공주는 말이죠. 크메라 왕국 앞으로 상에 전망에서 신의 산골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나에게 비춰주는 스타일리스트는 본인 말이죠. 잠시 눈이 부셔가지고 반사된 햇빛을 손으로 이렇게 가려보았어요. 그것이 좋았죠. 그리고 그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나에게 보내준 공주를 보았어요. 공주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또 슬프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드레스도 말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워 가슴속하고 말이죠. 그리고 허리선 이빨을 드러냈죠. 굉장히 그래서 말이죠.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슬픈 운명이 그 공주에게 있었던지 알아보게 되었죠. 공주의 그 소설 같은 스토리가 공주의 손꼽에 굉장히 햇빛처럼 말이죠.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초신용 술사이자 말이죠. 미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제가 풀지 못할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원한도 말이죠. 공주의 영가도 말이죠. 나에게 원한을 표현을 나에게 그 원한을 하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도로 가보았습니다. 그 공주는 이미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스탈라티저 본인은 말이죠. 그 1000년 전에 크메르 왕국의 아름다운 공주를 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엔리 저장에서 주가 연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깊은 잠 속에서 말이죠. 스탈라티저 본인은 한국의 시엠리 왕국을 됐다. 한명씩 흰색의 드레스를 아름다운 제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주 제이가 말이죠. 슬프고 아름다운 고귀한 사랑의 스토리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공주는 크메르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 제이였습니다. 그 공주 제이는 말이죠. 어느 날 크메르 병사를 알게 되었어요. 병사죠. 공주하고 병사하고는 관계가 망쳐있죠. 그리고 그 공주 제이는 그 병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병사와 공주 제이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말이죠. 크메르 왕국의 비밀로 하면서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점차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점차 불타오고 있습니다. 크메르 왕국 공주 제이 자신의 명령으로 남자친구인 병사 K를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진급을 시켰죠. 신분이 상승되었어요. 병사 K는. 그렇지만 그 병사 K도 말이죠. 매우 용맹하고 머리가 매우 명석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말이죠. 장수가 될 수 있는 되는 거죠. 그 공주 제이 남자친구 병사 K는 공주 제이의 힘으로 말이죠. 장군의 직위까지 진급했습니다. 장군의 직위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 제이는 병사 K가 공주 제이 자신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의 직위까지 높여줬습니다. 공주 제이와 장군 K는 서로 깊은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공주 제이는 말이죠. 크메르 왕국의 제왕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이죠. 굉장히 용맹하고 말이죠. 능력 장군 K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장군 K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혼사에게까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암의 군사들이 말이죠. 크메르 왕국을 침공해서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크메르 군사를 이끌었던 장군 K는 말이죠. 공주 제이가 사랑하는 장군 K는 병사들을 이끌고 결사적인 항전을 하죠.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시암의 병력이 말이죠. 철수했습니다. 장군 K는 말이죠. 결사적인 항전으로 앙코르트를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공주 제이를 지켜줬습니다. 장군 K는 말이죠. 공주 제이 아버지 크메르 왕국의 왕에게
큰 임무를 세운 반정을 받아서 말이죠. 서로는 그렇게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죠. 시암의 장군 X는 출중하게 잘 훈련된 시암의 군사력을 이끌고서 다시 크메르를 침공한다는 정보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암의 장군 X가 말이죠. 다시 출중하게 잘 훈련된 시암의 군사력을 이끌고서 크메르를 침공한 것이죠. 그 정보를 미리 크메르 왕국의 정보병사가 정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크메르 왕국의 전 병력은 말이죠. 시암의 군사들이 앙코르와트 왕국에 진입하기 전에 말이죠. 맞서서 항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선에서 말이죠. 국경선 넘어오자마자 앙코르와트 진입하기 전에 거기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크메르 왕국의 전 병력은 시암의 군사들이 넘어온 그 국경 너머에서 말이죠. 철사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크메르 왕국의 병력은 말이죠. 3년 전에 있었던 시암과의 전쟁에서 입었던 피해도 시암의 군사력에 비하면 크메르 병력은 좀더 취해되지 못했습니다. 공주 제한이 매우 불안했죠. 그래서 시암과의 결사 항전에 나서는 크메르 왕국의 수장 K에게 말이죠. 장군에게 말이죠. 공주 제한이 손골 하나를 건네죠. 바로 자신이 굉장히 애지중지한 손골 하나를 장군 K 자신 남편에게 건네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주 제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무사하시면 그렇지 장군께서 다시 이곳 크메르 왕국에 다시 오신다면 멀리서라도 이 거울로 크메르 왕국 앙코르와트 제가 서 있는 이곳 전망대에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시면 저도 장군님에게 제 거울로 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사하면 재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약속을 했죠. 크메르 왕국의 공주 제인은 말이죠. 크메르 왕국 장군 K 서로 약속을 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을 그거의 사랑을 했습니다. 크메르 왕국의 장군 K는 비장을 하고 공주 제인을 지킨다는 군사들을 이끌고 출병했습니다. 출병을 했던 것이죠. 크메르 왕국의 장군 K는 크메르 군사들을 이끌고서 크메르 군사 경계전 시암의 수장 X가 이끌고 이제 전면전으로 결승전했어요. 그러나 시암의 수장 X가 말이죠. 이끌고 잘 훈련된 시암의 군사력이 약강했습니다. 크메르 왕국의 수장 K는 먼저 최대장 크메르의 군사력이 시암의 군사력이 있어요. 강력하게 행정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3년 전에 크메르와의 전쟁에서 쉽게 철수형을 했던 시암의 수장 X는 말이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시암의 군사력을 잘 훈련시켜서 말이죠. 전략의 재정비해서 말이죠. 이번 크메르의 침략에서는 모든 행복을 받아내겠다는 전술을 세우고 침략했습니다. 그러한 시암의 군사력이 크메르 크메르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 K는 말이죠. 자신의 병사들이 하나둘 시암의 공격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맞서서 결승했어. 그러나 말이죠. 크메르의 병력은 무참히 짓밟히고 전멸했어. 시험에서 지금 엑스는 말이죠. 혼자 경계에서 병력 군대를 전멸시키고서 말이죠. 전 병력을 재정비해서 크메르 왕국까지 진격해왔어. 시암 장수 엑스는 앙코르와트 왕국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크메르 병력까지 전멸시켰어요. 시암의 장수 엑스는 말이죠. 크메르 앙코르와트 왕국을 포위해서 수색하면서 앙코르와트 전망대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불안해하는 발음으로 공주의 제의를 보이고 전망대에 올라선 시암의 스님 엑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불안해하는 발음과 공주가 제의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다가가면서 자신에게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크메르 왕국의 공주 제의는 뒷걸음질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순간적으로 시암의 병사 몇 명이서 말이죠. 크메르 왕국의 공주 제의를 붙잡으려고 빠르고 민첩하게 공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생포하려고 했죠. 그러나 순간 말이죠. 모습을 지켜보던 크메르 왕국의 공주 제의는 자신도 빠르게 뛰어가서 이미 벽계를 열어놓은 그냥 죄수의 세운대 문을 통해서 세령을 시켰던 난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크메르 왕국의 공주 제의는 말이죠. 이미 시암의 수장 X가 오고 말이죠. 그 병사들에게 발각되어서 자신의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죄수를 해당시켰던 죽음의 퉁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암의 수장 X가 올라올 때 말이죠. 자신의 걸음으로 잡히지 않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재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연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 크메르 왕 공주 제이는 세운대 문을 통해서 건축의 공간을 바로 뛰어내려서 수십 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져서 공주 제이는 머리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사망했어요. 잠시 뒤에 말이죠. 시암의 장수 키우는 장수 X는 크메르 왕국에 있는 앙코르와트의 모든 신앙이 모두 대표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족을 인질로서 구성했습니다. 시암의 장수 X는 모든 병력을 정비해서 철수한다. 명령을 내렸죠. 모든 병력을 정비해서 철수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시암의 동사 한 명이 있죠. 시암의 수장 X에게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죠. 추락사한 자결한 크메르 왕국 제2의 유품으로 보이는 손거울이었습니다. 시암의 장수 X는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전부 전망대 외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의 방향으로 햇빛을 바라고 있기에 세상에 와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암의 장수 X는 말이죠. 잠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가져다 줍니다. 거울을 가져온 형제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제자리에 갔더니
크메르 왕국의 공주 제2의 마지막 사자원이 왕입니다. 알려줘. 예. 시아메 장소에 있었는 거죠. 시아메 병사들은 모두 출수입니다. 시아메 병사들이 모두 출수하고 며칠 시간 되었습니다. 크메르의 밀림 속에서 말이죠. 몇 명의 병사들이 탈진 상태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온몸에 부상을 입고 있었죠. 만신 차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말이죠. 국경을 넘어서 밀림 속에서 길을 찾아서 말이죠. 헤매다가 크메르 왕국 앙코르와트가 부인에 도착했습니다. 크메르 왕국 앙코르와트 모습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았던 크메르 왕국의 장수 케인은 감격스럽고 안타까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 이끌고 간 크메르 왕국의 군사들 병력이 말이죠. 모두 점령을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크메르 왕국의 앙코르와트 에서는 불타오르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지금 사랑하는 제이가 말이죠. 무사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말이죠. 크메르 왕국, 크메르 장군 케이가 사랑하는 여인 제이가 말이죠. 무사하다는 듯이 말이죠. 멀리서 하얀 모습을 보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죠. 크메르 왕국 앙코르와트 사랑하는 제이. 항상 마음 졸이며 세상 전망대에서 말이죠. 장군 K에게 햇볕에 반사된 빛을 자신에게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반가웠죠. 감격스러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공주 제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죠. 감격스러워서 장군 K는 무릎 꿇고 멀리서 말이죠.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공주 제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장수 K도 말이죠. 공주 제이에게 보내줬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말이죠. 거울 보내서 그리고 자신의 그 거울의 빛을 비춰주는 공주 제이에게 자신의 생전에 있던 빛을 알려주고 관심을 시켜줬고 이 붉은 태양의 빛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빛이 전하는 크메르 왕국 앞으로 전망대 계속 비춰줬습니다. 잠시 뒤에 크메르 왕국 케이는 말이죠. 거울의 빛을 받았던 사랑하는 공주 제이의 거울에서 빛이 들어 밝은 빛을 발해했습니다. 장군 케이는 부상을 한 몸으로 부상을 몸으로 이끌고 말이죠.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크메르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이죠. 장군 케이는 일치 마리아의 추락사 사랑하는 제이의 시신을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 제이의 아름다운 얼굴과 하얀 드레스, 붉은 피가 지금 마르지 않는 것이죠. 크메르 왕국의 장군 케이는 말이죠. 사랑하는 공주 제이의 시신을 꼭 알아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라면서 이곳이었습니다. 장군 케이는 말이죠. 사랑하는 공주 제이를 꼭 알아들고서 양지바하는 것을 묻어주었습니다. 장군 케이는 말이죠. 앙코르와트 전망대 난간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공주 제이가 내어놓은 공주의 목품을 손거울을 제거했습니다. 공주 제이가 난간을 걸어오는 자신의 남편 장군 K에게 안심시키려고 난간을 걸어두었고 자살하기 전에 난간을 걸어두었던 그러한 손거울을
참 좋죠. 장군 K는 말이죠. 사랑하는 공주 제이의 길을 위해서 자신도 벙커가 전망되었다. 사랑하는 공주 제이 게임을 업계의 공주 가는 뛰어내렸습니다. 크메라 왕국 참 기이해요. 아름다운 공주 제이처럼 머리에서 공주가 피를 쏟아내 주락했습니다. UFO와 반야신경 원작자 전성학 부모님 말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소설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죠. 2008년 12월 당시 너무나도 선생님 운동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야후와 제2의 블로그에 천년의 사원 카메라로 벙커를 올려보고 슬프고 아름다운 화려한 제2의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블로그 KSK 스타라이트전 본인이 말이죠. 경험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 태국의 PPTV 방송국을 통해서 태국의 폭석 과학과 토프람 그리고 쌍쿠 암상노에게 전해달라고 편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영화 원박의 주인공 토니자와 영화로 제작해주길 권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냈습니다. 태국의 영거들에게 천년의 사원 원고를 기부한 것입니다. 태국의 아우들에게 좋은 뜻을 느낍니다. 크메르는 캄보디아죠. 시암은 태국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100년 전쟁이 그래서 그 당시의 스토리를 현몽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경험으로 보게 된 것이죠. 태국과 캄보디아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의리 있는 수장 X 사왕을 지켜야 했던 수장 K 아니면 J 이야기를 태국의 영화 공박의 주인공 손혜자와 함께 영화로 제작해줄 그런 거로 영화와 함께 보냈습니다. 태국의 아우들에게 천년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상으로 사바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바 브로드캐스팅 방송사는 말이죠. 참신하고 연말운동, 음성 연애, 여성 기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쪽 이상은 사바 오버마트에서 수강생을 모십니다. 사바하 영성 수영, 수련 관장 내는 것입니다. 사바 브로드캐스팅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